빵 만드는 법 집어넣고 밀가루 집어넣으면 빵이 나왔어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빵이랑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빵 만드는 방법 레시피가 나오는 겁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엄청 예. 좋은 비유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근데 레시피가 나왔는데 별로야. 그럼 다시 집어넣어. 나온 빵과 나온 레시피를 넣고 이제 다시 빵 밀가루 넣어.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불안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보이젝스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요. 딥러닝을 알게 돼가지고 딥러닝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다 보니까 회사까지 차리게 된 게 이제 보이젝스를 차리게 됐고요. 과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보이젝스의 보이저가 탐사선 보이저 맞습니다. 예. 아, 인류가 만든 인공물 중에 가장 멀리 간. 그렇죠. 대표님 혹시 뭐 이력 같은 거 어떠십니까? 뭐 자랑할 만한 거 몇 개 있으십니까? 제가 좀- 두 예.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예. 98년도에 제가 아. 처음 이제 로이즈라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그 당시엔 벤처라고 했는데 거기서 거기서 제가 인턴으로 들어가서 만들었던 게 세이클럽입니다. 아, 세이클럽. 그게 제 이제 경력의 시작이었고 그다음에 세이클럽. 경력의 마지막 회사 생활의 마지막은 비우길리. 그 아까 아. 셀카 어플. 예, 셀카 많이 어플. 여성분들은 많이 쓰셨거든요. 아십니다. 예. 중간에도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으시겠지만 시작과 끝이 그렇다. 네. 네. 인공지능 이야기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게 많기 때문에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예. 딥러닝의 무엇일까? 원리. 딥러닝의 원리. 왜 하필 딥러닝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필 왜 딥러닝인가? 요즘에 신기한 인공지능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많이 들면 나왔죠. 뭐 암을 판별한다, 뭐 번역을 한다. 그거의 핵심은 다 딥러닝입니다. 신기한 인공지능, 기사에서 보신 인공지능의 99%는 그 안에 딥러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딥러닝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여기서 그러면 예. 과학자가 아닌 사람으로 예. 딥러닝을 되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예 과학을 모르는 사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컴퓨터가 패턴을 찾는 거.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 부분인 건가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아,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으로. 원래 게임 만들 때 네. 개발자, 옛날에 저 같은 개발자들이 네. 막 코딩을 하잖아요. 그 코딩을 하면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게임을 만드는 방법. 그게 네. 코딩인데 코딩이랑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오. 그게 딥러닝. 그래서 알파고를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대답하기 되게 애매해요. 이게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알파고는 컴퓨터가 찾았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팀에게 예. 얘가 왜 저렇게 바둑을 두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 못 하죠. 설명을 못하죠. 그렇죠. 설명을 못하는 프로그램이란 게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딥러닝 덕분에. 허사비스가 이제 딥러닝의 약간 할아버지 정도 되거든요, 이제. 딥러닝 할아버지가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러면 허사비스는 약간 아, 삼촌 정도? 아니에요, 삼촌도 아니에요. 조카 정도? 조카 정도? 네, 허사비스님 젊은 신예죠. 아, 허사비스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 그렇죠. 한 70 몇 세쯤 되시는데 그분은 뭐 한 50년을 평생을 딥러닝에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딥러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한 딥러닝을 수십 년 하신 할아버지, 그분이 제프리 힌튼인데 이 제프리 힌튼이 이런 거예요. 딥러닝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수십 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몰라가지고 2006년쯤인가 7년쯤에 예. 이름을 붙여요. 그전에는 그냥 뉴럴넷이라고 하던 거를 네. 좀 더 그럴듯하게. 왜냐면 뉴럴넷이 이미 사람들이 좀 버리기 시작했어요. 뉴럴넷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름을 바꿔요. 똑같은 건데.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약간 마케팅 아, 느낌도 있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2006년, 예. 7년쯤 이름이 붙었어요. 딥러닝이 좋은데 그래도 몰라줘요, 사람들이. 그때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요. 이미지넷 대회라고, 이미지 인식 대회라는 게 이제 2년쯤 전에 생겼습니다. 오. 그게 2011년도에 그 소식을 들으세요. 그 이미지넷 대회가 뭐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 떠 있는 저 이미지들, 저 이미지를 보시면 뭐 하나는 비행기고 하나는 커피잔이고 뭐 고양이고 개고 그래요. 예. 저거를 2010년도에만 해도 컴퓨터가 네. 이거는 개예요, 이건 고양이에요, 이건 기타예요라고 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저걸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여는 거예요, 매년. 근데 이제 이 제프리 힌튼께서는 우리 딥러닝으로 하면 저거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딥러닝 좋은 걸 몰라준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옆에서 저 대회에서 1등 하시면 됩니다. 딥러닝을 사람들이 알아줄 겁니다. 이런 얘기 예. 들으신 거예요. 가지고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대회 결과인데 오. 저게 지금 그 가로축이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로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현재로 오는 거죠, 과거에서. 그렇죠. 네. 저게 예. 첫 번째 대회가 2010년이에요. 10년. 저 파란색 점들이 보이시죠? 예. 네. 저 세로축이 뭐냐면 그 고양이 개 맞추는 확률이에요. 확률이 그러면은 제일 밑에 저 파란 점 찍힌 게 20% 정도 확률이니까 그렇죠. 뭐 거의 다 틀린다는 예, 건데 10번 중에 8번은 틀린다. 저게 이제 참석한 팀들이 한 점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예. 초록색은 그 제프리 힌튼 팀 같이 딥러닝으로 만든 팀. 파란색은 딥러닝 이전에 트레디셔널 CV라고
돼 있는데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던 방법. 약간 구식 방식이 파란색, 신식이 녹색이다. 그쵸. 근데 10년 전에만 해도 딥러닝을 한 걸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프리 힌튼 및 그 몇몇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마이너리티들을 제외하고는 예. 다 파란색으로 대회를 참여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보면 20%에서 뭐 75점 저 정도 돼 있잖아요. 그래도 뭐 잘하는 친구가 꽤 있었어요. 그래도 그 예, 당시에. 예. 근데 네. 저 75점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75%를 그 정확하게 맞췄다기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개인가 고양이가 5가지를 내요. 그러니까 총 클래스라고 하는데 클래스가 1000개가 있어요. 예. 비행기 뭐 컵 이런 거 1000개 중에 어. 이제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인공지능이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맞으면 맞았다 치는 그 점수던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정확하게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맞췄다기보다는 일단 뭐라도 맞추면 오케이.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이네요. 근데 1000개 중에 5개니까 뭐 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잘해야 되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뭐 정말 압도적으로 맞췄다 보기 네, 힘드네요. 예, 예. 그런 점수가 저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대충 예. 그런 거였는데 예. 그 이제 표를 다시 보시면 예. 그게 이제 파란색이 저렇게 분포했잖아요. 근데 저 초록색 점이 등장한 거예요. 2012년도에 갑자기 진짜 10%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점프 뛰었잖아요. 갑자기 와. 저게 사실은 지금 대회를 2년밖에 안 열어서 그런데 음. 컴퓨터 비전 분야에 만약에 그 전에 대회를 열었었다면 1년에 1%씩 올라가는 정도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 올렸어. 그러면 그해 최고의 논문, 너 박사 정말 훌륭하다. 너 박사 졸업 1%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그해 1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 저 초록색 점이 2개거든요 2012년도에. 예, 예. 근데 이 두 점이 다 그 팀 거예요. 한 어. 팀이 이제 2개를 낸 거예요 인공지능. 그러네요. 녹색 두 개. 예. 근데 그 전에 컴퓨터 비전 연구하시던 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마이너리티들이 한다는 뭐 별것도 아니라던 딥러닝으로 방법을 그 다음에 바꿔요. 그래서 저 2013년도에 보면 다 바뀌었어. 초록색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도 넘어갔어. 버티고 있는 파란색 팀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하위권이다. 아. 최하위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모두가 딥러닝으로 바꿔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파란색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건 저는 정말 두 가지가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세 가지구나. 하나는 딥러닝이 저 정도로 혁신적이었다. 예. 또 하나는 2012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게 뭐야? 그 원래 맨날 뉴럴넷 안 되던 거 이런 예,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역시 이 컴퓨터 쪽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린 동네예요. 사람들이 어. 자기네들이 10년, 20년 쓰던 방법을 그러니까. 갑자기 다 바꾼 거잖아요. 인정한 거예요. 어디서 근본 없는 애가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 1년 만에 다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길게 봐도 2년 만에 전부 갈아탄 거거든요. 전부 갈아탄 거죠. 이게 내가 하던 게 있기 때문에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장점 새로 나온 근본 없는 거의 장점을 흡수해서 내 거를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지워 다 삭제 컴퓨터 포맷하고 딥러닝 깔아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미지넷 대회, 저 네. 대회가 2017년인가 좀 되니까 이제 사람보다 잘 맞추기 시작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거는 저게 뭐 스탠포드 대학생들 기준이던가 그 기준이 있는데 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안에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사람도 뭐 100%다 맞추기 힘들 거잖아요. 1000개나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대회가 더 이상 의미 없다. 뭐 0.몇%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이러니까 그냥 대회를 없애버렸어요. 이제 어느 정도를 넘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네, 그래서 다 잘한다. 그게 2017년에 일어난 일이고 올해 2022년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그렇게 늦게 지금 이 소식을 접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비전 연구하시는 분들도 2012년도에서야 딥러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0년밖에 안 된 얘기.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10년 동안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딥러닝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딥러닝이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딥러닝이다. 예. 방금은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보신 거고 예. 요거는 음성 인식입니다. 아. 음성 인식의 히스토리인데 저 맨 마지막에 노란색이 쭉 떨어지잖아요. 저게 에라율이 떨어지는 건데 예. 저 지금 저 세로축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첫 번째 가로줄이 10% 틀리는 거. 그 위에가 100%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1993년도에는 100% 틀렸다. 내가 학교라 그러면 학교라고 못 알아들었다 컴퓨터가. 근데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예. 2006년에 이름을 딥러닝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2009년에 그 석사생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어. 인턴으로 딥러닝 하러 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성 인식을 잘 몰라요. 근데 음성 인식 팀에 간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십 년 음성 인식 하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겠어요. 그렇죠. 딥러닝만 할 줄 아는 애들이 왔어. 얘들이 딥러닝으로 음성 인식을 해보고 싶다. 음. 대부분이 다 반대했어요. 안 되는 거다 그거. 그거 왜 하냐. 그냥 음성 인식이나 공부하다 가라. 이랬는데 어떤 그 훌륭하신 또 한 분이 계셨어. 그분이 어차피 안 될 거 하게 내버려둬라. 안 되면 본전이지. 약간 이런 느낌 느낌으로.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고석사생 2명이 여름 인턴을 했는데 갑자기 음성 인식 결과가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와 여름에 갑자기 했는데. 음성 인식도 안 해본 애들이 한 건데. 그래서 이거 딥러닝
딥러닝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또 눈치가 빨라. 너무 놀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딥러닝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한 다 거예요. 딥러닝으로 바꿔. 그래서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이미 2009년도부터 딥러닝이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빨리 시작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딥러닝이 뭔가 예. 되네, 음성인식에서. 근데 제프리 힌튼 이 할아버지 느낌은 딥러닝은 원래 다 되는 거야. 바둑도 되고 뭐 되는 건데 이제 음성인식이 시작했는데 예. 이 느낌이었던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애들이 알아주겠지라고 했는데 애들이 몰라줘가지고 이미지넷에 참석했던 거고. 아. 근데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치를 좀 빨리 까고 2009년부터 딥러닝을 이제 음성인식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그래서 발전 속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12년도에 드디어 개고양이를 약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에 사람 얼굴의 패턴을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학습을 했더니 예. 그리게 된 거예요, 사람 얼굴을. 인공지능한테 사람 얼굴을 그려라 했을 때 저렇게 그렸어요. 근데 2014년도에 저런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얼굴을 그리네? 저게 없는 사람을 그려낸 거거든요. 저게 실존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아닌 없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박. 근데 발전 속도가 중요합니다. 2014년도 저걸 가지고 놀랬는데. 아니 14년도는 그릴 법해요. 예. 15년도부터도 조금 헷갈리는데. 네. 근데 저 2018년도가 저 정도 그렸잖아요. 예. 대충 보면 진짜 같잖아요. 예. 근데 저거를 확대를 하면 홍채가 가짜다. 이빨이 뭐가 저럴 수가 없다. 사람 이빨이. 뭐 이것까지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거의 뭐 진짜 구분 안 되게 홍채 막 이런 것도 다 진짜처럼 그리고 이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리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들으셨던 소식과 지금은 천지 차이다. 요게 네이처 표지를 장식한 딥마인드 예. 팀이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컴퓨터 업계의 그 최고 뭐 구글이 요거를 보고 너무 놀래서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팀을 불러서 이제 데모를 보고 진짜네? 이래가지고 이제 저 팀을 5천억 원 정도에 인수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 공개되진 않았는데 아마 맞아요, 5천억 원 맞아요. 정도. 근데 그때 핵심 엔지니어들이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람을 5천억 원에 산 거예요. 그 회사를.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도 그대로 연결해서 네, 주고. 그게 이제 딥마인드고 그 딥마인드 팀이 그러니까 저걸 만들어서 구글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알파고를 만든 거죠. 그냥 공을 튀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도 잘 하는 사람만 알아요. 맞아요. 그런 법. 저는 이게 벽돌 깨기를 어릴 때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약간 편법이 있거든요. 무슨 편법이 있죠? 보시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직- 못하는 거. 아직 미숙한 시절. 지금 학습을 하기 전 그렇죠. 그냥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네, 아직은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막 구석 가 있고 이래요. 네. 근데 네. 좀 학습을 하고 나면 예, 한 2시간 정도 학습을 했죠. 예. 오. 그럼 잘 맞추죠. 이제 공을 받을 줄 알아. 이게 지금 학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는 얘랑 알파고랑 똑같습니다. 딥러닝을 강화 학습에 적용했다. 그래서 그 우리말로 하자면 딥 강화 학습입니다. 심층 강화 학습. 예. 알파고도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 4시간 정도 훈련을 했죠. 이제 좀 감 잡았어. 보세요. 지금 보면은 한쪽 벽을 뚫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을 저 위로 올려야 유리하다는 걸 눈치챈 거야. 우연히 된게 아닙니다. 보세요. 줘봐.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한 거야. 참고로 저게 이제 딥마인드가 2013년도에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예. 네이처 표지에 실리고 아. 구글에 인수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 3년 뒤에 2016년도에 제가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3년만 지나도 예.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저도 똑같이 만들어 봤는데 예. 똑같이 돼요. 저렇게 뚫어요. 아. 근데 쟤는 지금 왼쪽으로 뚫었잖아요. 예. 제가 만든 녀석은 오른쪽으로 뚫었다는 차이만 있었어요. 그래서 되더라. 즉 저게 허상이 아니었다. 해보니까.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또는 그 보급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 네이처 표지에 실리던 거를 3년 지나면 제가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예. 아니 저런 거 보면 사실 네. 저 사람이 그냥 하면서 그냥 영상만 찍은 거 아니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니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유튜브다, 파워포인트다, 뭐 아이폰에서 뭐 사진기다 이런 거 예. 전부 다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이란 걸 해서 만들어진 거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알고리즘이란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코드로 옮기는 거, 그걸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 생각하고 코드로 옮기는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저 플로우 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개발자들이 뭘 하는 거냐? 저 일단 플로우 차트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코드로 옮기는 거. 이게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죠. 예. 근데 알파고는 저렇게 만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알파고는 개발자가 만든 거라고 하기 되게 애매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가 가상현실도 느끼고 뭐 게임도 만들고 뭐 유튜브도 보고 오만 예. 일을 다 하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한 2~3살만 돼도 저거 고양이라고 알 텐데 저게 고양이다라고 판별하는 프로그램. 아까 이미지 인식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거를 못 만들었어요. 쉽지 않죠. 고양이 특징이 너무 가려져 있어. 근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아까 그 이미지넷 대회 보셨잖아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쵸. 언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 왜 안 됐냐? 아까 이 앞장의 플로우 차트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예. 논리와 절차거든요. 이 플로우 차트라는 건 논리와 절차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생각한 논리와 절차. 그러면 이게 고양이다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 논리와 절차가 필요해요. 뭐가 고양이다라는 논리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가 2개인 동물이 고양이만 있을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많죠. 그러니까 논리와 절차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코털이 있는 게 고양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코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게 찍을 수도 있고. 각도가 조금씩 바뀌어도 내가 알고 있는 고양이랑 또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귀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에 빠져요. 귀는 뭐냐? 귀를 정의해야 돼. 고양이는 귀가 두 개다라고 했는데 귀의 귀는 모양, 뭐냐? 귀의 모양도 너무 다양해. 그럼 또 귀를 막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거는 뭐냐? 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네. 그러면 고양이 사진을 100개를 줘요. 예. 그치. 애한테 저한테 줘. 그렇지. 야, 이게 고양이야. 그리고 그렇지. 이거랑 비슷한 애가 있으면 고양이일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 딥러닝의 원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람이 특징을 설명하기가 논리와 절차를 만들기가 맞아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고양이는 택도 없고요. 뭐도 못했냐. 사람이 손으로 쓴 1, 2 이런 거 있잖아요. 손으로 쓴 2. 그것조차 사람은 알고리즘으로 판별하는 걸 못 만들었어요. 아 진짜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쓴 걸 판별을 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진짜 편지라는 걸 보냈잖아요. 우편번호.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판별하면 얼마나 인건비가 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큰 연구 과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그 이미지 인식 대회처럼 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 손글씨를 인식하는 게 인식률이 매우 낮았어요. 근데 그 제프리 인튼 랩에서 공부하신 삼촌이 계세요. 얀느쿤이라고. 예. 그분이 이제 90년대에 뭘 했냐? 딥러닝에 이제 뭐 시초쯤 된다고 할 수 있는 CNN을 만드셨는데 그 CNN이라는 녀석이 처음으로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손글씨조차도 알고리즘으로는 인식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는 고양이는 택도 없다. 자율주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가 이제 알고리즘의 한계다. 예. 근데 여기서 알고리즘의 한계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의 한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짜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사람이 그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 프로그램이 코드 라인수라고 하는데 이 코드 한 줄 한 줄 1억 줄이 넘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책의 한 페이지가 한 몇 줄쯤 될까요? 한 페이지 해봐야 뭐 한 20줄? 20줄, 30줄. 예, 그렇죠. 30줄에 10페이지면 300줄. 300줄. 100페이지면 3000줄. 3000줄, 30,000줄 쭉 가가지고 3억 줄. 그게 윈도우즈예요. 미쳤죠? 미쳤죠. 개발자들이 정말 열심히 만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미친 듯이 만들어가지고 윈도우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수억 줄이니까 가끔 막 블루 스크린 뜨고 막 뻗잖아요. 그쵸. 이해하셔야 됩니다. 버그가 버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억 줄을 사람이 코딩을 했지만 예. 숫자 인식기조차 못 만들었다. 그게 프로그래밍의 한계다. 알파고는 프로그래밍으로 못 만든다. 다시 강조할게요. 알파고는 프로그래밍으로 못 만든다. 사람은 못 만든다. 그래서 오늘 보실 신기한 인공지능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만드는 거네요. 때려 박아서. 그쵸. 그거를 컴퓨터가 예.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제 이 데이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슈퍼마리오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 픽셀인데 컴퓨터는 다 디지털이죠. 네. 그래서 다 저게 숫자입니다. 컴퓨터는 어떤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에 파일이 저장될 텐데 그 사진 파일을 열어보면 숫자들이 보이죠. 이 스마트폰 안에는 다 숫자가 저장되는 겁니다. 메모리는 뭘 하는 거냐? 숫자를 보관한다. 인터넷은 뭘 하는 거냐? 숫자를 보낸다. 인터넷은 숫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슈퍼마리오도 알고 보면 숫자고 다 숫자죠. 여러분이 지금 저의 목소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로 그쵸. 숫자로 전송이 되고 있는 거죠. 음의 높낮이가 전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다 숫자입니다. 1초를 뭐 44.1kHz다. 1초를 44,000번으로 쪼개서 음의 높이를 보내는 거죠, 숫자를. 그게 스피커로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문자도 숫자다. 문자도 숫자다. 그렇죠. 저게 그 몰스보인데 길고 짧잖아요. 예를 들면 저걸 디지털로 봤을 때 예. 짧으면 0, 길면 1.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로 바뀌는 거죠, 그쵸. 문자도. 그래서 그쵸. 숫자로 다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다.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 010이 가는 겁니다. 그쵸. 근데 원래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예. 사람은 이런 플로우 차트로 생각을 하지만 예. 컴퓨터 CPU와 메모리는 저거를 다 숫자로 바꿔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딥러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 딥러닝도 어차피 알파고도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테슬라도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요.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컴퓨터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까 플로우 차트 보셨잖아요. 예. 플로우 차트가 복잡한가요? 얘가 복잡한가요? 요 플로우 차트랑 네. 어느 게 복잡한가요? 구조가. 저는 이게 더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저게 사람이 만든 플로우 차트는 사람이 온갖 논리와 절차를 다 동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저거는 어차피 대충 만들어요. 저기다 데이터를 때려 넣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저걸 막 설계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대충 때려 넣는 거예요. 저기다 데이터를.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구조 예.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네,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뉴럴넷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화살표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확대할게요. 예. 동그라미 하나를 잘 보세요. 네. 동그라미 하나에 앞쪽 동그라미들로부터 화살표들이 막 들어오죠. 그거를
확대하는 거예요. 오. 앞쪽에 X라고 써 있어요. X가 여러 개가 들어와요. 네. 저 X라는 거는 숫자 하나예요. 1, 2, 뭐 마이너스 7. 컴퓨터는 어차피 다 숫자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W가 웨이트의 W인데 웨이트니까 곱하는 거예요. 가중치. 그래서 X 곱하기 W, 1 곱하기 7, 3 곱하기 마이너스 1.1 그냥 곱하기 하는 거예요. 예. 시그마가 뭐죠? 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숫자 여러 개를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해요. 그럼 숫자가 몇 개가 나올까요? 다 더했어요, 숫자를. 그럼 숫자가 몇 개가 나오죠? 하나죠. 하나죠. 예. 그래서 저 동그라미 하나는 숫자 하나입니다. 그 숫자 하나가 y로 나가요. 근데 그 나가기 전에 f라는 함수 하나를 거칩니다. 저 f라는 함수가 매우 단순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0보다 작으면 0으로 내고 오. 0보다 크면 그냥 들어온 거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예. f는 매우 단순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그라미 하나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죠. 곱하고 더하고 0보다 크냐 작냐, 곱하고 더하고 0보다 크냐 작냐,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유럴에서는. 이거를 반복하면 이세돌씨를 이길 수 있다. 암을 판별할 수 있다.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작곡을 할 수 있다. 믿어주십니까? 설명 깔끔합니다. 예. 저거를 믿어야 일단 저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서 아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프린튼 아저씨는 제프린튼 할아버지는 예. 저렇게 하면 되는 거다. 믿습니다. 저거를 예.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잘 안 믿었어. 그럴 리가 없다. 그게 말이나 되냐. 요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네, 근데 예. 저걸 믿으신 그 인공신경망을 하신 분들은 어떤 근거가 있었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다 뉴런이잖아요. 예. 근데 신기한 거는 운동신경, 뉴런, 감각신경이 비슷한 뉴런으로 돼 있고 그건 통신선 같이 이해하면은 괜찮아요. 운동신경, 감각신경은 통신선이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전기화학적인 통신선인 거죠. 그쵸. 근데 뇌를 까보면 뇌에도 똑같은 뉴런만 잔뜩 있는 거예요. 뇌의 90몇 프로가 뉴런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봤더니 통신선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열나 똑똑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통신선밖에 없는데 기억도 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거를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예. 뉴럴넷도 통신선밖에 없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곱하기 더하기밖에 없다. 하지만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방금 딥러닝의 구조를 다 보신 거예요. 알파고도 까보면 저게 나오고 예. 테슬라도 까보면 저게 나오고 학습하는 데이터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걸로 작곡도 하고 다 한다.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입력으로 들어온 X 예. 계산 결과로 나가는 Y는 신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X가 들어오면 남는 건 W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W가 웨이트라고 그랬죠. 곱하기 하는 웨이트. 그 W가 이제 학습의 대상인 거예요. 딥러닝이 뭘 하는 거냐? W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쵸. W를 잘 조정하면 이세돌 씨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W만 잘 조정하면 이세돌 씨를 이길 수 있다. 그럼 W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이 단순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억 개의 W가 있어요. 2,000억 개의 W를 조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처음에 랜덤해요. 개 사진이 들어와요. 막 곱하기 더하기를 해요. 랜덤한 W 가지고. 그럼 뭔가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이게 7이 나와야 개야. 8 나오면 고양이. 10 나오면 뭐 기린. 근데 7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7이 안 나와. 랜덤하니까 7이 안 나오겠죠. 뭐 마이너스 8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W 3억 개를 가지고 W 하나하나를 붙잡고 조정을 해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조금 올려보고 조금 내려봐요. 그러면 조금 올리면 이 곱하기 하는 게 바뀌었으니까 결과값이 조금 바뀔 거잖아요. 바뀌겠죠.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올리고 조금 내리는 거를 3억 개에 대해서 다 해요. 바꿔보고 또 결과를 보고. 바꿔보고 결과 보고 바꿔보고 결과를 보고. 그래서 7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리고 개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사진, 고양이 사진 100만 장 있어. 이 100만 장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3억 개의 숫자를 조절을 해.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노가다죠, 일종의 노가다. 그 노가다를 지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예, 근데 유리하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돌아설 수 없거든. 진짜 단순 무식하잖아요, 방법. 그러니까 노가다야, 노가다. 지표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W를 찾으면 되더라. 예, 예. 그리고 진짜로 되더라.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저렇게 예.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해요. 학습 예. 데이터. 개사진 1000장, 고양이 사진 1000장. 좋습니다. 그러면 개사진 1000장, 고양이 사진 1000장을 예. 저렇게 해서 다 맞추는 것까지는 했다 쳐. 예. 네. 근데 세상에 개사진을 새로 찍어. 우리 집 개를 새로 찍어. 그러고나 그 학습이 끝난 거예요. 학습이 끝나면 뭐냐? 학습이 끝났다라는 건 W가 고정된 거예요. 그거를 픽스드 W라고 해요. 새로운 개사진을 넣어. 그럼 막 계산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7이 나오더라. 왜 그럴까? 학습된 데이터만 가지고 W를 찾았어요. 1000장, 1000장 가지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진을 집어넣는데 정확하게 개다, 고양이다 맞추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왜 그럴까요? 그게 학습이 된 거죠. 그게 학습이 된 거죠. 된 거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데 적용했을 때 또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예. W를 찾았다라고 오늘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렇죠. 그 좋은 W를 찾았다라는 거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계산식을 그렇죠. 이 딥러닝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얻게 된 거죠, 얘가 이제. 예, 맞아요. 학습을 맞아요. 통해. 그리고 예.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일반화됐기 때문에 사람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로직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못했죠. 하지만 딥러닝을 통해서 W를 찾으면 이게 일반화가 된 W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일반식, 어차피 곱하기 더하기 때문에 식이잖아요. 쭉 풀면 식이 나와요. 무지하게 긴 식이겠죠. 뭐 몇십억짜리 식이에요. 몇십억 줄짜리 식. 그 식이 일반식을 찾은 거예요. 딥러닝이. 사람은 못 찾는다. 그래서 그 W를 찾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더해서 어. 알파고가 이렇게 학습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아까 그거 뭐 벽돌 깨기 예. 그거랑 똑같은 과정을 실감나게 보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게 W 찾는 겁니다. 얘한테 주어진 목표는 그네를 잘 타라. 높이 올라가라. 굉장히 귀엽네요. 높이 올라가라. 그래서 얘한테 주어지는 입력 숫자가 뭘까요? 예를 들면 참고로 출력 숫자는 뭐냐면 무릎을 펼까 굽힐까.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무릎 펴고 굽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무릎을 펼까 굽힐까가 출력 숫자예요. 입력 숫자가 뭘까요? 뭐 현재의 언제 필지. 무릎, 그다음 현재의 높이, 현재의 뭐 이동 벡터 이런 것들이 입력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네. 뉴럴넷을 거치고 나면 좋은 W라면 무릎을 펼지 굽힐지를 잘 판단한다. 그렇죠. 언제 필지, 언제 굽힐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 정도 됐어요. 이 알파고가 발전하는 과정도 이렇게 됩니다. 꽤 잘 타네요, 이제. 알파고가 하루 종일 바둑을 둬가지고 정말 이런 무식한 과정으로 W를 찾아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 앞쪽을 보면 각도가 잘 안 보이고 뒤로 한번 보세요, 뒤쪽.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하고 비슷하게 타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사람이랑 비슷하게 근데 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알려준 게 없다. 어떻게 타라고 알려준 적이 없다. 지금 이게 사람보다 잘 탄다는 건데 잘 보면 사람과 다르게 타요. 이건 마치 알파고로 치면 사람이 안 두던 수를 이제 그렇죠. 새롭게 두는 거랑 사람은 굳이 저 위치에서 무릎을 안 굽힐 텐데 그쵸? 예. 미리 굽히는 경우가 보이고 그쵸. 그죠? 뭐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 예. 저거를 그냥 단순히 뭐 최적혜를 찾았네 이렇게 공학적으로 또는 뭐 딱딱하게 볼 수도 있지만 창의적이랄까. 저거는 창의적인 건가요, 아닌가요? 그네를 타는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세돌 씨가 참고로 그 바둑 기사들 중에 제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래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스타로 치면 뭐 임요한이라고요? 예, 뭐 예. 그런 분인데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죠. 예. 근데 이세돌 씨가 처음에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저 이세돌 씨가 너무 대단하다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던 게 첫날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나는 컴퓨터가 창의적일지 몰랐다. 바둑은 이기는 목적을 줬잖아요. 그럼 그네 높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줬죠. 예. 하지만 이세돌 씨가 그 창의적인 이세돌 씨가 보기에 알파고는 창의적이다. 단순히 목적을 달성할 뿐인데 걔도 그렇게 보면 얘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목적을 줬지만 가는 방식이 굉장히 창의적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보신 거는 이제 W를 찾아가는 원리를 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개발자들, 예. 99%의 개발자들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래디셔널이라고 말을 붙여버렸어 그냥. 이거 옛날 거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당연히 저런 거예요. 어떤 구식 느낌. 컴퓨터가 있으면 인풋을 줘요. 내가 마우스 클릭을 해. 예. 1억 원을 보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은 사람이 짜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받고 클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실행해서 계산할 뿐이죠. 빨리 계산해서 출력을 내죠. 저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요즘에 이제 신기한 인공지능들은 머신러닝 중에서도 다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저게 뭐냐?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줘요, 컴퓨터한테. 예. 그러면 컴퓨터가 출력해내는 결과물이 프로그램이다. 컴퓨터가 출력해내는 결과물이 프로그램이다. 그쵸. 개발자들이 들으면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빵 만드는 법 집어넣고 밀가루 집어넣으면 빵이 나왔어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빵이랑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빵 만드는 방법 레시피가 나오는 겁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엄청 예. 좋은 비유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근데 레시피가 나왔는데 별로야. 그럼 다시 집어넣어. 나온 빵과 나온 레시피를 넣고 이제 다시 빵 밀가루 넣어. 더 좋은 레시피가 나오겠죠. 이러면서 점점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안 될 거 하는 힘이군요. 머신러닝입니다. 예.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레시피가 나왔다. 레시피가 그러면은 나왔다. 레시피를 만들던 요리사 입장에서 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이가 없죠. 그렇죠. 내가 레시피를 잘하는데 얘가 더 좋은 빵이 나오는 레시피를 알아. 그리고 내 빵 결과물만 넣었더니 얘 똑같은 레시피를 뽑아. 그런 거죠. 심지어 내 레시피가 더 좋아. 그러니까요. 계란을 2개 썼는데 계란 하나로 이렇게 됐어. 와, 기가 그런 거죠. 막힌 거죠. 그런 거죠. 와, 너무 정확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분위기 한기에서 예. 그래서 컴퓨터가 그러면 요즘에 막 시를 쓴다. 오. 번역을 한다.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한번 원리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숭이가 뭐를 먹었다. 저 가로 안에 뭐 들어갑니까? 바나나. 바나나! 그렇죠. 개돈님. 아, 저요? 바나나 말고 딴 거. 시리얼을 먹었다. 시리얼을 먹었다. 예. 매우 창의적입니다. 그러면 바나나와 시리얼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원숭이가 가로를 먹었다에 가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나나와 시리얼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양자. 역학. 그쵸. 저게 생각나는 게 역학밖에 없을 거예요. 양자 대면. 양자 되면? 그래. 양자 대면 어렵다. 그러네. 예. 저 양자 대면 생각 못했네. 그러면 양자 대면과 역학에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예. 어렵다. 그리고 좋습니다. 양자라는 게 붙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가로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저 가로에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면 야 바나나와 시리얼. 시리얼 그게 뭐가 이렇게 비슷하냐? 자동차보다 비슷하잖아요. 바나나와 시리얼의 관계가 그렇죠. 자동차보다 비슷하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원숭이가
우리가 뭐 스튜디오를 먹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라는 거는 어. 비슷하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문장을 막 수집을 해요. 이건 컴퓨터 수집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저렇게 컴퓨터가 지워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우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단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원숭이가 시리얼도 있었고 원숭이가 뭐 바나나도 있었어요. 사과도 있고. 그런 놈들은 비슷한 단어라고 치자. 컴퓨터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과를 먹었다는 문장을 만나면 아, 사과와 원숭이는 가깝다. 먹었다와 사과는 가깝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훨씬 복잡하겠죠. 네, 그러면 원숭이와 사과는 관계가 있다. 먹었다와 사과는 관계가 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인공지능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예. 컴퓨터한테 이거는 과학과 연관이 있어요라는 단어를 지금 알려주는 오, 거예요. 예, 예. 그냥 인터넷에서 수집만 하면 돼요. 어. 저 과학에다 가로를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까 그 가로. 예. 자, 과학은 대중화랑 관계가 있어요. 어. 박사랑도 관계가 있어요. 아재랑도 관계가 있네요. 오, 그렇죠. 안될도 관계가 있고 안 채널도 돼. 관계가 있고. 예. 저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수없이 많은 거를 어. 문장을 수집하면 예. 과학은 뭔가 논문과 좀 가깝게 나오겠죠. 아. 논문, 논문. 뭐 물리, 네. 화학 이런 거랑은 과학이 가깝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보다는 음. 자동차보다는. 자동차보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 알게 돼요. 어. 박사와 논문은 뭔가 가까운 거구나. 뭔가 있구나. 인공지능과 별 상관없는 예. 저 언어학자신데 어. 저분이 이제 57년도에 하신 말씀이 예. 어떤 단어의 뜻은 그 단어 주변 단어로 알 수 있다. 라는 걸 언어학자가 원래도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전을 펼쳤어요. 사전에 나온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죠? 사전을 딱 펼쳤어. 안될과학이라는 게 사전에 나와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 있죠, 사전에? 다른 단어로 설명돼 있어요. 예.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거는 다른 단어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굳이 사전을 사람이 만들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저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수억 문장, 수십억 문장을 학습하면 적어도 가까운 단어, 사전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단어를 알아낼 수 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 그렇게 가까운 거를 가까운 데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학과 논문은 가까이 배치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 다음에 논문과 박사도 가까이 배치해야 돼요. 또 예를 들면 논문은 종이랑도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페이퍼. 그렇죠. 그럼 종이랑 과학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랑 프린터는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서로 가깝고 멀고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1차원 쭉 직선에다가 가까운 단어들을 쭉 가깝게 배열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1차원에 할 수 있을까요? 좀 복잡해지죠. 너무 어렵죠. 네. 정답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1차원에 어떻게 그 과학과 종이가 가까우면서 종이와 프린터도 가깝고 모양 이상해져. 그러면서 프린터와 과학은 뭘 해야 돼?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2차원이면 좀 더 할 수 있겠죠. 2차원에다가 뭘 해? 예. 3차원, 4차원. 그래서 그 컴퓨터한테 저거를 100차원에서 문제를 풀게 해요. 100차원에서 킹하고 퀸이 있는데 왕과 여왕은 가깝게 해라. 100차원 안에서. 그 다음에 뭐 맨과 우먼도 가까운 거죠. 맨과 우먼이 서로 뭐 이렇게 안 친할 것 같지만 그 사실 되게 가까운 단어예요. 가깝죠. 왜냐면 네. 적어도 자동차보다는 남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네. 여성과 남성.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갈 곳에는 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라는 들어가죠. 곳에는 여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까운 곳에 가까운 것을 그 위치시켜라. 컴퓨터한테 그 문제를 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저 위치를 잘 보세요. 예. 우먼, 맨, 킹, 퀸이 저렇게 위치를 했어요. 예. 네. 저렇게 위치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런 방법으로 위치를 시켰더니 저렇게 위치했어요. 예. 저 화살표 보이죠? 예. 저게 이제 벡터죠. 우먼 벡터 빼기 맨 벡터를 했더니 저 화살표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화살표 벡터랑 퀸 벡터 빼기 킹 벡터 한 게 네. 화살표 벡터잖아요. 두 화살표가 어떻다? 같다. 같다. 워크드 빼기 월킹. 그 다음에 스원 빼기 뭐 스위밍. 저 두 개 벡터가 또 같아. 그러면 저 오른쪽 저거는 과거 분사 벡터라는 거예요. 왼쪽에 저 벡터는 무슨 벡터일까요? 여성성. 여성성. 네, 이런 거예요. X. 네, 여성성 같은 거예요. X. X. 염색체 X. 근데 그러니까 저 벡터를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단어를 벡터로 바꿨다는 건 단어가 숫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잘 한번 해보세요. 우먼 빼기 맨 예. 더하기 예. 킹. 우먼 빼기 맨 더하기 킹은 퀸. 그거를 컴퓨터가 지가 스스로 깨달았다. 깨달았죠. 우먼 빼기 맨 더하기 킹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사람이 그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딥러닝이 저렇게 아까 안 될 과학 그 문장 같은 거를 수없이 학습을 했어. 그러고 위치를 시켰어. 빼기 더하기 했더니 할 줄 알더라.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알았다. 그 밖에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인정해야죠. 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얘는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다. 왜냐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자 이해란 무엇인가? 아까 창의 얘기 나왔는데 그렇죠. 이해. 이해란 무엇인가? 저거는 컴퓨터가 과연 단어를 이해했다라고 인정 못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정말 이거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게 사람도 사실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설명이 어렵거든요. 그냥 저 시스템이 결론이 나면 이해라고 봐야죠, 그냥.
그러니까요. 예. 시스템상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이해한 거야. 그래서 예. 저거를 기반으로 이제 컴퓨터가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통역도 하고 시도 쓰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예. 아까 모든 걸 숫자로 한다 그랬잖아요. 저 1이라는 숫자, 저 1이라는 숫자를 좀 헷갈리니까 그 지렁이라고 합시다. 저 지렁이가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게 예. 저렇게 0부터 0, 0.5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렇게 200개의 숫자로 바꿨어요. 저 숫자가 있는 데를 저 왼쪽 그림을 1이라고 하면 숫자라고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지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 그쵸, 그림은 그쵸. 지렁이고 예. 지렁이를 숫자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저거를 저 위에 있는 네모가 그 아까 저 막대기가 저렇게 바뀐다는 걸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 쓴 거예요. 네. 색깔은 의미 없어요. 네. 저렇게 네모 박스로 돼 있는 거를 예. 한 줄의 숫자, 수열, 벡터죠. 저 벡터로 바꿨다고 쳐요. 그러면 자, 지금 뭘 한 거냐 제가 지렁이 그림을 벡터로 바꿨어요. 예. 그다음에 이 벡터를 지렁이 그림이 두 장이 있었어요. 예. 네. X1, X2 서로 다른 벡터잖아요. 예. 왜냐면 지렁이 그림이 다르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지렁이 그림이 똑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 두 개를 벡터를 빼면 그 밑에가 뭐가 나오죠? 그냥 없어지겠죠. 00000 예. 나오겠죠. 0이죠. 저 밑에 있는 벡터 있죠. 저거를 각 숫자들을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죠. 저 제곱하면은 저 이제 0이 아닌 저 차이가 클수록 숫자가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벡터 두 개가 가깝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좋습니다. 어떤 지렁이 두 개가 서로 가까운 거다. 개와 고양이가 서로 비슷하다. 예. 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림에서 저 두 개를 뺐을 때 나오는 게 0에 가깝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지렁이 그림이 있어요. 이 지렁이 그림을 뭐 만장을 넣어요. 만장을 넣고 컴퓨터한테 그 만장을 서로 뺄 수 있잖아요. 만장 중에 한 장 한 장 골라. 예. 빼. 얘가 0에 가까워. 그러면 예. 이제 그 3차원상에서 가깝게 위치하게 하고 멀면 멀게 위치하게 해. 그 문제를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풀어요. 자, 저 색깔은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칠해놓은 거고요. 얘가 예. 잘하고 있는지 알려고. 예. 컴퓨터는 저 색깔을 몰라요. 파란색 풍선 하나, 핑크색 풍선 하나. 다 지렁이에요. 예. 지렁이들끼리 이거 두 개는 빼보니까 가깝네? 가까운 지렁이는 가깝게 하고 먼 지렁이는 멀게 하고 그거를 3차원상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저 지금 초록색은 뭐 7이고 빨간색은 1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7은 7끼리 모였어요. 7이라는 그림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렇게 비슷한 그림은 저절로 모여요. 지금 저거랑 아까 그 과학 킹, 퀸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사실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킹하고 퀸은 한 문장에서 같이 나오는 일이 많았다. 예. 또는 그 가로 친 거에 똑같이 등장하는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가깝다고 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그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림의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3차원으로 모인다. 예. 왜 빨간색 사이에 초록색이 모여 있냐? 초록색 사이에 조금씩 빨간색이 보이죠. 저거는 1을 7처럼 쓴 거예요. 비슷하니까 7을 1처럼 쓰거나. 헷갈리는 난이도 좀 높은 거네요. 그래도 그쵸, 그쵸. 일종의 그거는 데이터가. 사실 사람이 봐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가 비슷하다라는 걸 모으는 방법은 저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모았더니 컴퓨터가 단어를 이해하더라.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 아까 색깔 칠한 거 예. 네. 그거에 실제 그림이 저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 비슷한 그림들을 모으게 했을 때 저렇게 모으더라. 예. 저거를 단어로 바꾼 게 단어의 뜻을 이해하더라. 저 그림 대신에 단어를 넣은 거예요. 같은 원리지만 훨씬 복잡하겠지만 어쨌거나 같은 원리로다가 저기다가 글자를 넣었다. 글자를 넣었다. 좀 더 복잡하게 생긴 지렁이를 넣었다. 그쵸? 그랬더니 아까처럼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좀 공통되는 애들 뭐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한쪽에 잘 모이더라. 네. 그럼 요걸 또 패턴을 알아내면은 네. 이제 그거대로 똑같이 이번에 내가 복잡한 지렁이를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컴퓨터가 써주고 그러면 이제 폰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단어에 이제 그 가로 쳤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이 저렇게 음파의 가로를 치고 예. 저기 음파 웨이브죠. 음. 그다음에 고양이 그림의 가로를 치고 예. 고양이 글을 지워요. 저 예. 위에 네모나게. 그게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림은 그림대로 음성은 음성대로 하는 게 더 잘 나왔었어요. 저게 지금 2022년 논문이거든요. 예. 올해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한 달 전 논문이에요. 거기서 발표한 게 이제는 이미지 따로 음성 따로 할 필요 없다. 보편적인 무언가를 좀 찾아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딥러닝의 그 발전 방향이 늘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매년 점점 더 보편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 점점 더 사실 쉬워지고 있다.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여기까지 1분가요? 그렇습니다. 예,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굉장히 쉽게 잘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회사 채용 중이라서 지금 보이즈엑스가 채용 중이에요. 그 좋습니다. 많은 분야에 예. 개발자, 디자이너, 뭐 기획자 그러면은 뭐 많은-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가능한 거예요? 지원이? 그럼요. 기획자도 뽑고 디자이너도 기획자, 뽑고 디자이너. 마케터도 뽑고 마케터. 사업 개발자도 뽑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조차도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즈엑스가 탄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보이즈엑스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네. 하지만 자리일 수도 있어. 맞습니다. 도전하세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